두려움이 아닌 친구 같은 수학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찐찐수학, 찐친쌤, 친절한쌤, 찌연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기초수학 특강의 4번째 강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분수의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분수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계산이 좀 복잡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집중해서 또 눈으로 보는 수학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풀어보면서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우선 분수의 계산 중에서 자연수의 분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자연수의 분수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지금 6을 나타내고 있는 수막대가 있습니다. 이 수막대를 똑같이 6등분을 해서 각각의 위치에 0, 1, 2, 3, 4, 5, 6이라고 써서 각각의 길이를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6의 3분의 1은 어느 부분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6등분을 했을 때, 자, 2도막씩 묶어서 나타내면 총 3도막으로 보이죠. 자, 이때 이 3개씩 묶어놓은 요 도막들의 하나는 바로 이만큼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니를 물었을 때 2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6의 3분의 1은요. 6을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는 의미로 2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6도막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 6도막을 2개씩, 2도막씩 묶어서 세묶음으로 나타냈고, 그 세 묶음 중에 한 묶음이 나타내고 있는 수 자체가 2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6의 3분의 2라고 하는 것을 다시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6도막이지만 2도막씩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타냈을 때 한 묶음이 아니라 하나, 둘, 두 묶음이 나타내고 있는 값은 바로 4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의 3분의 2는 6을 3으로 나눈 것 중에 둘이라는 의미로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연수의 분수는 우리가 6의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6의 3분의 1은 6과 3분의 1을 곱하여 나타낼 수 있고요. 또 6의 3분의 2라고 하면 6의 3분의 2라고 했으니 이렇게 곱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수와 분수의 곱셈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자, 이 계산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분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자연수는 분수의 분자와 곱해줍니다. 자연수하고 분수의 분자를요. 그러니까 18분의 1 곱하기 9라고 했을 때 지금 요 자연수는 이 분수의 분자와 곱해서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거죠. 그러면 18분의 9가 되었죠? 자, 그런데 18분의 9는요. 분모 분자 똑같이 한 번 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분모 분자를 똑같이 9로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2분의 1, 기하분수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5분의 2 곱하기 5가 있을 때 자연수와 이 분수의 분자끼리 곱해서 15분의 10으로 나타내고, 기하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5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5로 나누면 자, 몫이 2가 되고 또 여기 몫이 3이 되니까 3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분수 곱하기 자연수 또는 자연수 곱하기 분수의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약분이 되면 계산하기 전에 약분을 하는데요. 분수의 분모와 자연수가 약분이 되면 미리 약분을 한 뒤 곱할 수 있어요. 이때 곱해진 뒤에 약분이 되므로 미리 약분을 하고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자, 18분의 1 곱하기 9라고 했을 때 이 분수의 분모와 자연수를 약분하는 거예요.
9, 1은 9, 9, 2, 18. 그러면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차피 1이니까 분모 그대로 2 곱하기 1은 2가 되고 1 곱하기 1은 또 1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15분의 2 곱하기 5라고 했을 때 분모에 있는 15와 자연수 5를 약분할 수 있어요. 자, 5로 나누어서 이렇게 썼고요. 자, 3분의 2 곱하기 1이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죠. 어때요? 훨씬 더 단촐하죠? 자, 그러면 18분의 5 곱하기 12에서 이렇게 자연수와 분수의 분모를 약분을 해서 나타내어 주는데 나온 결과값 쓸 때에는 지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였다면 분모는 그대로 3이라고 써주고 분자는 5하고 요 2를 곱해서 10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 곱하기 18분의 5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도 약분을 했을 때 분모에 있었던 수 3은 그대로 써주고 2하고 5를 곱해서 써주면 되는 거죠.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클 수도 있죠. 이러한 분수를 우리는 가분수라고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왜 분모는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자, 지금 3분의 5 곱하기 2라고 했을 때 2라고 한 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1분의 2라고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분의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을 계산하여라. 연습 문제 1번 계산해 볼까요? 자, 1번 6 곱하기 7분의 3. 근데 약분이 되지 않죠? 그러면 우선 분모 7 그대로 쓰고 자연수와 분수의 분자끼리 곱합니다. 6, 3, 18이죠. 그래서 7분의 18이 되었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어 7이 14. 그럼 2와 7분의 4라고 쓰면 됩니다. 사실 초등 과정에서는 반드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중등 과정에서는 굳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 과정에서는 수를 계산하는 게 학습의 목적인 거고 중등 과정에서는 원리를 익히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식들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끝에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 나타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 나타내도 틀린 것은 아니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연습을 해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5 곱하기 15분의 11입니다. 자, 그렇다면 약분을 먼저 할게요. 자, 여기 5하고 여기 15. 5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타냈고요. 자, 분모는 그럼 3이 되고 분자는 11이죠. 3분의 11, 3과 3분의 2라고 써주면 됩니다. 6분의 5 곱하기 4가 있어요. 자, 2로 분수의 분모와 자연수를 나누었어요. 약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3분의 10. 이것은 3과 3분의 1이 됩니다. 자, 8 곱하기 8분의 5. 자, 분수의 분모와 자연수 8이 8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수의 분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 분모가 같은 경우에만 계산을 할 수 있죠. 만약에 분모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통분을 해서 분모를 같게 바꾼 후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분모가 같은 경우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만 더해주면 돼요. 이때도 계산 결과가 약분이 된다면 약분을 하여 기약분수의 모습으로 고쳐줍니다. 자,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자, 이거는 여기는 5분의 1이 1개, 여기는 5분의 1이 2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5분의 1이 총 3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5라고 그대로 써주고 분자끼리 계산을 해서 결과 5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분의 3 빼기 5분의 1인데요. 자, 5분의 1 3개에서 5분의 1 1개를 뺀다라는 원리죠. 3개에서 1개를 빼면 2개가 남죠? 그러니까 5분의 2가 되겠네요. 자, 분모는 그대로 써두고 분자끼리 계산을 하여 3 빼기 1은 2가 되니 5분의 2가 정답입니다.
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이렇게 분모는 그대로 써두고 분자끼리 계산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분모가 다른 경우입니다. 분모가 다를 때에는 통분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자, 공통분모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두 분수의 분모에 있는 수를 맞곱하거나 또는 두 분수의 분모에 있는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공통분모로 바꾸어 나타내어주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4분의 3 더하기 3분의 1이 있을 때, 자, 4와 3을 맞곱하면 12가 됩니다. 그러면 4분의 3이 분모가 12인 수가 되려면 3배를 해주었으니 분자에도 이렇게 3배를 해주면 되고요. 3분의 1이 이렇게 분모가 12인 분수가 되려면 분모에 4를 곱했으니 분자에도 4를 곱해서 12분의 4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짜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이 되었네요.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쓰고요. 분자끼리 더해줍니다. 9와 4를 더해서 13이 되니까 12분의 13이 되었고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어 이렇게 나타내어주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거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배운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정답을 써주면 되는 거죠. 5분의 4 빼기 3분의 1인데요. 분모가 다릅니다.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바로 통분을 하는 건데요. 공통분모를 뭘로 할까요? 자, 5와 3의 최소 공배수 15. 또 5와 3을 맞곱해도 15잖아요. 자, 그래서 공통분모를 15로 바꾸어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5분의 4의 분모에 3배를 했으니 분자에도 3배를 해주고 3분의 1의 분모에 5배를 했으니 분자에 5배를 해서 썼습니다. 15분의 12에서 15분의 5를 빼면 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뺄셈이니 분모는 그대로 15라고 써두고 분자끼리 이렇게 뺄셈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자 7, 따라서 15분의 7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자,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가분수로 고친 다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2와 5분의 2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 자, 5하고 2를 곱하고 분자에 있는 수, 이게 원래 나머지였으니까 더해서 5분의 12. 6과 5분의 1, 그러면 6과 5를 곱하고 나머지였던 분자에 있는 수를 더해서 써주었더니 5분의 31. 분모가 같잖아요. 그러면 분자끼리 더해서 5분의 43, 그래서 8과 5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5와 14분의 1에서 3과 14분의 5를 빼라고 했습니다. 자, 5와 14분의 1, 5와 14를 곱하고 1을 더해서 가분수로, 또 3과 14를 곱하고 5를 더해서 또 가분수로 바꿨어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뺄셈이지요. 분모는 그대로 14라고 써두고 분자끼리 빼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약분이 되어서 약분을 먼저 했고요. 자, 이제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어 짜잔! 나타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가분수로 고친 다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자연수의 덧셈을 하듯이 분수 부분은 분수끼리 더하고 자연수 부분은 자연수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자, 2와 5분의 2 더하기 6과 5분의 1. 분모가 같아요. 그러면 우선 자연수끼리 더해요. 그리고 분자끼리 더해요. 분모는 더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으니까 그냥 5라고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수끼리 더했더니 8, 분수끼리, 진분수끼리 더했더니 5분의 3.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 8과 5분의 3으로 바로 쓸 수 있죠. 자, 뺄셈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지금 자연수 2에서 1을 빼고 진분수 3분의 2에서 3분의 1을 빼주는 거죠. 자, 3분의 2에서 3분의 1을 뺍니다. 그리고 2에서 1을 빼고요. 그랬더니 1과 3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와 5분의 3이랑 뭐 3과 5분의 4를 더했더니 5와 5분의 7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분수가 아니죠. 자연수와 가분수의 합이니까 여기 이 가분수를 다시 대분수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5는 있고 5분의 7은 1과 5분의 2잖아요. 따라서 다시 자연수끼리 더해서 6과 5분의 2로 나타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번에는 예를 들어 뭐 3과 3분의 1에서 1과 3분의 2를 빼라고 했습니다. 자연수끼리 빼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진분수끼리 뺄 수가 없네요. 3분의 1에서 3분의 1을 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요 3을 2 더하기 1로 바꾸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는 그대로 써주고요. 요 1을요. 분모가 같은 가분수로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3분의 3. 그러면 3분의 3과 3분의 1을 더하면 3분의 4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1과 3분의 1을 빼주는 거죠. 자, 자연수끼리 빼면 1이 되고 진분수, 근데 이건 진분수가 아니니 그냥 분수끼리 뺀다라고 할게요. 분수끼리 빼주는 거죠. 3분의 4에서 3분의 1을 빼니 3분의 2가 남죠? 따라서 1과 3분의 2가 정답이 됩니다. 아, 진분수끼리, 즉 분수끼리 뺄 수가 없을 때 이 대분수를 이렇게 바꾸는구나. 마치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할 때 모자라면 앞에서 받아내림을 하듯이 여기서 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을 분모가 3이니까 3분의 3으로 바꾸고 3분의 3과 3분의 1을 더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딱 봐도 이거는 대분수가 아니잖아. 자연수와 가분수의 합이지만 계산을 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계산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분모가 다릅니다. 그러면 4와 12의 최소 공배수는 12. 그래서 분모를 12인 분수로 바꾸어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3을 곱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12분의 7은 그대로 쓰면 되죠. 자, 분모는 12로 똑같고 분자끼리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12분의 10이 되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기하분수가 아니잖아요. 기하분수로 나타내기 위해 분모 분자를 똑같이 2로 나눕니다. 그러면 6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또 2번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2하고 20이 그러면 아까 4와 12의 최소 공배수가 10이었죠. 마찬가지로 2와 2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2가 되죠. 자, 그래서 공통분모를 22로 만들면 자, 여기에는 11, 11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11. 분모가 같으니 22분의 26. 자, 약분할 수가 있겠죠? 자, 2른이 2, 3은 6, 2른이 2른이. 자, 11분의 13인데요. 대분수로 바꿔 나타내면 1과 11분의 2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을 해서 공통분모로 바꾸어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빼려고 보았더니 14분의 5에서 14분의 1 충분히 뺄 수 있고 자연수 부분 2에서 1도 충분히 뺄 수 있죠. 자, 그래서 2 빼기 1을 계산을 하고 자, 분수끼리 이렇게 빼서 그 결과를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14분의 4 1과 14분의 4가 됐는데요. 약분이 되죠. 2는 4, 2, 7에 14. 그래서 정답을 쓸 때 1과 7분의 2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4번이에요. 분모가 다릅니다. 5와 12의 최소 공배수는 6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12를 곱해주고 여기에는 똑같이 이렇게 5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3과 60분의 36 빼기 2와 60분의 55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36에서 55를 뺄 수가 없죠? 그러면 3을 자, 이렇게 2와 1로 나타내고 요 1을 60분의 60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2와 60분의 60과 요 60입니다. 60과 36을 더해서 96으로 바꾸어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여기에서 2와 60분의 55를 뺍니다. 그럼 자연수 부분은 0이 되고 지금 여기 분수 부분을 계산을 하면 분모 60이죠? 분자는 96에서 55를 빼면 되니까 6에서 5를 빼면 1, 9에서 5를 빼면 되니까 4. 60분의 41이 됩니다. 약분이 되냐고요? 안 되죠.
약분이 안 되니까 얘는 여기에서 끝.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2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모두 풀었습니다. 자, 계산하다가 실수를 안 하려면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써주셔야 하고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산하시고 맨 마지막에 기하분수인지도 살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2번을 풀었으니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분수의 계산 중에서 분수의 곱셈입니다. 분수의 곱은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니다. 아까 앞에서 자연수의 분수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중간에 약분을 할 수 있다면 분모와 분자끼리 먼저 약분이 되는지 보고 이렇게 크로스로 약분이 또 돼요. 그래서 요렇게 약분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5분의 1 곱하기 7분의 3. 더 이상 약분들이 안 되네요. 그럼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자,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5, 7에 35. 이게 지금 잘못 나왔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요거를 계산을 했을 때 5, 7에 35분의 2, 3은 6. 35분의 6으로 써줘야 됩니다. 자, 분수인데 여기 곱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깜짝 놀랐겠어요. 자, 35분의 6. 그리고 이때 약분이 되면 반드시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 형태로 써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교환에는 제가 제대로 이 부분 써서 나타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돼요. 분모끼리 곱해서 35, 분자끼리 곱해서 6이 되었고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으니 그대로 써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분수의 곱셈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은 곱을 구한 다음 약분을 하거나 곱을 구하는 과정에서 약분을 하거나 주어진 곱셈에서 바로 약분하기입니다. 언제 약분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결과값은 똑같아요. 자, 8분의 3 곱하기 9분의 4. 우선 약분을 안 하고 곱을 구한대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요. 그래서 72분의 12가 되었고 이제 여기서 약분을 하는 거죠. 분모 분자를 똑같이 12로 나누어서 6분의 1. 근데 요거 약간 번거로워요.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약분을 또 해야 되니까 또 수 자체가 커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곱을 구하는 과정에서 약분하기.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식으로 쓰고 여기에서 약분을 해주는 거죠. 여기 3이랑 여기 9를 약분했고 여기 4랑 여기 8을 약분했어요. 그럼 다시 2 곱하기 3은 1 곱하기 1이 되니까 6분의 1이 되는 거죠. 요 방법보다는 요 방법을 추천. 또 주어진 곱셈에서 바로 약분하기. 선생님은 이 방법이 가장 좋긴 한데요. 그냥 요렇게 있을 때 자, 분모 분자끼리 먼저 확인해 보고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으면 크로스로 확인 되죠. 그래서 3과 9 약분했고 4와 8을 약분을 했습니다. 그 결과 6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번이나 3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훨씬 더 단촐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문제, 연습 문제 3번입니다. 계산인데요.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서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예요. 이런 경우에는 가분수로 바꾸어 나타냅니다. 자, 그럼 9분의 9일은 9에다가 7을 넣으면 16이죠. 여러분, 덧셈이나 뺄셈인 경우에는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할 수 있지만 곱셈인 경우에는 그냥 막 곱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반드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곱셈은요. 자, 곱하기 또 2분의 4의 8에다가 1을 넣으면 9가 됩니다. 요렇게요. 그럼 이제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2일은 2, 2, 8에 16, 9일은 9, 9일은 9. 자, 그래서 정답은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또 계산을 해봅시다. 3일은 3, 3, 3은 9. 그럼 분모끼리 곱하면 3, 7에 21. 자, 분자끼리 곱하면 8일은 8이 되죠.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꿉니다. 그럼 7분의 3, 7에 21에다가 1을 더하면 23이죠. 여기다 곱하기 3분의 1.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습니다. 7, 3, 21분의 23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분수의 곱셈에서 대분수의 곱셈은 반드시 가분수로 바꿔 계산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주는데요. 나누는 수를 역수로 만드는 거죠. 원래는 나눗셈이었는데 곱셈으로 바꿔? 그럼 곱셈으로 바꾸는 대신에 나누는 수의 역수를 써주는 거예요.
나누기 세모를 자, 곱셈으로 바꾸면 곱하기 세모분의 1로 나타내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역수는 분자와 분모의 자리를 바꾼 수를 의미합니다. 3분의 2의 역수라고 하면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는데 나눗셈을 곱셈으로만 고쳐서 쓰면 처음 식이랑 다른 식이 돼버리죠. 따라서 곱셈으로 고치되 지금 이렇게 뒤에 있었던, 즉 이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한다라고 하는 원리로 바꾸어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5분의 4 나누기 2분의 1. 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이 나누는 수의 역수를 써서 곱한다라는 원리인 거죠. 자,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을 했는데 가분수가 되어서 대분수로 바꾸어 나타내었습니다. 자, 계산에 대분수가 등장하면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분수의 곱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분수의 곱셈은 반드시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한다라고 했죠.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을 하는 거니까 곱셈과 마찬가지로 대분수가 등장하면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1과 5분의 4 나누기 2분의 3. 자, 1과 5분의 4를 이렇게 가분수로 바꾸어 나타내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며 이렇게 나누는 수의 역수를 써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약분이 되죠?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했더니 5분의 6이 되었고 대분수로 바꾸어 짜잔 이렇게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 감 잡으셨나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의 마지막 번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4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1번부터 4번까지 계산해 볼게요. 자, 9분의 8 나누기 21분의 5입니다. 자,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라고 했죠. 자, 우선은 9분의 8을 그대로 써주고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고 그냥 이제 이 수를 쓰면 안 되고 나누는 수의 역수,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꾸어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나누기 2였다라고 한다면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원리는 2가 원래 1분의 2인데 자, 곱셈으로 바꾸면 분모 분자의 위치를 바꾸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기서 나누기 21분의 5였으니 5분의 21로 바꾸어 나타내었고 계산하면 돼요. 자, 약분이 되는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약분이 됩니다. 3, 3은 9, 3, 7에 21 이렇게요. 자, 그러면 3, 5, 15분의 8, 7에 56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대분수로 바꾸어 나타내어 볼까요? 자, 그러면 3과 15분의 그럼 45 그러면 15? 45, 그러니까 11 그죠? 45에다가 11을 더하면 56이 되니까 이렇게 바꾸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마찬가지로 14분의 13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자, 요거 26분의 35로 써주어야 합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 나누는 수의 역수를 반드시 곱한다라는 원리로 가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약분이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2, 7, 24, 7, 5, 35 분모끼리 곱하면 4, 분자끼리 곱하면 5가 되죠. 1과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3번입니다. 여러분 대분수가 보여요. 그렇다면 대분수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맞아요. 자, 대분수는요. 이렇게 가분수로 바꿔야 합니다. 분모는 9라고 써주고 자연수와 분모를 곱하고 4, 9, 36 거기에다가 4를 더하면 40이죠. 이렇게요. 9분의 40 여기에다가 나눗셈이니 곱셈으로 바꾸고 이 나누는 수의 역수,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꾸어 써주자라는 거죠. 자, 약분이 되죠? 약분해 봅시다. 5, 1은 5, 5, 8, 40 또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9분의 8, 8에 6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대분수로 바꿔 나타냅시다. 9, 5, 45, 9, 6에 54 그쵸? 5, 9, 6에 54 그러면 9, 7에 63 그럼 7과 9분의 1
7, 9, 63이니까 여기에 1을 더하면 64가 나오니까 이렇게 바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또 대분수 나누기 분수, 그죠?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인데 여기에서도 6과 8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꿉니다. 그러면 8분의 6, 8에 48에다가 1을 더하면 49.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16분의 7을 역수 7분의 16 되죠. 자, 그러면 약분이 되죠. 8일은 8, 8이 16, 7일은 7, 7, 7에 49.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1분의 14는 이렇게 14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3과 15분의 11, 2번은 1과 4분의 1, 3번은 7과 9분의 1, 4번은 14가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은 분수의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늘 집중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산이 복잡하다라고 해서 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사실 중조율 과정으로 넘어가면 부호가 있는 수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서 또 복잡한 식을 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지금 이렇게 분수의 어떤 계산을 복잡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잘 푸실 수 있습니다. 식을 잘 세웠는데 계산이 틀려서 틀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자,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기초수학 특강에서 여러분들 기초를 닦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꼼꼼하게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5강에서 이번에는 소수를 데리고 와볼까 해요. 자, 분수의 짝꿍, 소수. 기억나시죠? 자, 이제 소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소수의 계산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과의 만남 5번째 강을 기약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에듀윌 합격 패스.